안녕하세요. 충주도영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 4강 변수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린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 그러니까 파이썬 자체에서 지원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과 숫자 자료형, 정수형과 실수형을 다루는 숫자형 자료형들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했고,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칙연산 연산자들에 대한 설명들을 부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C 언어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좀 참고해서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 설명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다른 교과 독서 활동이나 혹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을 줄 테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 19번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변수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식별자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해요. 즉 저는 이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릇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급식 같은 거를 먹게 되잖아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먹는 급식의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급식을 먹는 과정 자체에 있을 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급받는 밥의 종류나 국의 종류, 반찬의 종류들은 매일 바뀌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식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밥을 먹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이용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하나의 식판이라의 개념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시작부터 이제 식별자라는 말이 어려워서 이제 뭐 이제 비유를 하긴 하지만 개념이 서지 않았을 때 이 비유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나중에 바꾸거나 다시 사용할 때 이 식별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 때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C 언어와의 차이점이에요. C 언어는 내가 숫자형으로 쓸 변수, 문자형으로 쓸 변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정하는 데 반해서 파이썬은 이런 걸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1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내장함수 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나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프린트 1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뭐였죠? 숫자 1을 화면에 출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값을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방식들을 썼어요. 프린트 헬로 월드 혹은 프린트 안녕하세요, 프린트 1, 프린트 273, 프린트 52.27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에 대해서 값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프린트 함수, 내장 함수, 프린트라고 하는 이름의 내장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입력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래밍상에서는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애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변수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에서 이 는 등호의 기호는 같다라는 의미가로 쓰이지 않고요. 대입연산자로 쓰입니다. 여기서 는 연산자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왼쪽 좌항에,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좀 접근하면 좌항에 우항의 데이터를 대입한다
죄송합니다. 대입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왼쪽에 A라고 하는 문자에 1을 대입시켜 놓는다 라는 거죠. 즉 우리는 A에 있는 값을 뭐로 인식하게 한다 라는 얘기냐면 1이라는 값으로 인식을 한다 라고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두 번째 줄은 어떻게, 세 번째 줄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B는 2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다? B라고 하는 곳에, B라는 그릇에, 그릇이라는 표죠. 그릇에 이 값을 대입시킨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급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급식을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과정은 항상 매일 같아요. 점심도 먹고 저녁을 안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심을 매일 먹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급식을 받을 때 하루는 쌀밥, 월요일은 쌀밥, 뭐 화요일은 조밥, 뭐 수요일은 클로렐라 밥, 목요일은 강황밥, 이런 밥의 종류가 바뀌지만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공간을 미리 지정해 놓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어디다 지정합니까? 급식의 제일 큰 판에다가 지정을 해 놓죠. 그리고 우리가 국 종류도 바뀝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뭐 김치국, 뭐 이런 식으로 국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국을 식판에서 항상 어디서 받아요? 오른쪽 하단에다, 아래쪽에다 받습니다. 즉 국의 종류는 바뀌지만 국이라고 하는 내가 사용할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오른쪽 아래에다가 지정을 해놓죠. 김치 같은 경우도 뭐 왼쪽 위에다 놓는다든가, 배추김치, 뭐 열무김치, 총각김치 이런 종류가 바뀌더라도 왼쪽 위에다 놓고, 우리가 뭐 메인 반찬 이렇게 놓는 종류들이 바뀌더라도 그걸 가운데 놓고, 뭐 부식은 오른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를 어느 정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기 위해 데이터를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내 맘대로 조절하게 연산을 한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함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릇에 데이터를 넣어서 옮기는 개념인데, 그 옮기기 위한 그릇을 우리가 지정해 놓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의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A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한 거고 B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실습을 하다 보면 프린트 C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이런 걸 실행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name C is not defined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C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C라는 이름의 것은 선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렇게 오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C라는 변수는 지금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고 선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실행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C에 예를 들어 C라는 것을 만들어서 값을 하나 넣어줬더라면 이걸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린트 여기 1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3 값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미 C에다가 3의 값을 대입시켜 놨기 때문에 C를 보여줘 라고 하는 명령어에서는 3 값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 정보를 가리키는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C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예를 들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 같은 경우는 내가 계산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프린트나 이런 별도의 함수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한 선언일 뿐입니다. A에 1을 대입시킨다, B에 2를 대입시킨다, C에 3을 대입시킨다, 이런 거라서 암만 실행을 시키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뭐 A를 프린트하겠다, 이걸 실행을 시키게 된다면 A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서 A에는 우리가 1을 넣었으니까 1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여기다도 뭐 프린트 B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고 한다면 B의 값을 보여주세요,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또 프린트 C를 하면 했을 때 이렇게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A의 값을 보여주라, B의 값을 보여주라, C의 값을 보여주라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연달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변수는 이렇게 A는 1,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보통은 저장을 해 놓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고 A, B, C는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주면 A의 값을 1로, 여기 B 갖다 대기가 뜨죠. B 값은 2로, C 값은 3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콤마에 맞춰서 넣으면 값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1, 2, 3 위에 넣어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밑에서 다시 선언을 하면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4, 5, 6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1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고 위에서 지금 1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B가 2가 들어가 있고 C에 3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는 4, 5, 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위에서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입력을 대입을 시켜놓고 변수 A라는 변수에 1을 넣어놓고 B라는 변수에 2를 넣어놓고 C라는 변수에 3을 넣어놨을 때 A를 출력했을 땐 이제 이미 바뀌죠. 이제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걸 먼저 실행시키면 1로 이렇게 바뀌죠.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단계 라인에서 이렇게 4, 5, 6으로 바꿔줬더니 결과값은 4, 5, 6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이제 변수라고 보는 거죠. 즉 A, B, C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1, 2, 3도 넣었다가 이걸 4, 5, 6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릇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그릇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 플러스 B를 D에다가 이렇게 넣고 나면 우리가 지금 A, B, C에 뭘 넣었어요? 4와 5와 6을 넣었었죠. 그래서 그 중에 A와 B와 C까지 더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D를 넣는다고 한다면 프린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프린트 D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와 5와 6을 더한 값이 나오겠죠. 얼마가? 1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칭하는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4, 5, 6 이렇게 직접 쓰던 걸 이제 그릇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다양히 원하는 값을 충분히 좀 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변수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대입시켜서 그릇이니까 넣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도 변수를 중심으로 이제 함수에서 실행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변수의 개념들을 무조건 사용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 변수를 이용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다시 여기서부터는 변수를 단위해서 A라고 하는 애에다가 9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2라고 넣겠습니다. 위에 것들은 이제 다 초기화 되는 거예요. 뭐로? A는 9로, B는 2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템프에다는 A를 넣고요. A에다가는 B를 넣겠다. 그리고 B는 템프를 넣겠다. 하고 프린트 A, B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이건 무슨 코드인지 한번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 변수에다가 뭘 넣느냐?
9를 대입한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건 무슨 의미였죠? b라고 하는 변수에 2를 대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예요.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 템프라고 하는 애도 내가 뭘 할지, 지금 이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쫓아와 봤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또 같이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 몇을 대입한다? a를 대입합니다. a가 뭐 어디 있었죠? a를 대입할 겁니다. 어떻게 대입을 할까요? a 값은 뭐였죠? a 값은 뭐였죠? 9가 들어있었죠. 즉 템프라고 하는 애다가 9를 넣은 거고, a에다가는 뭐를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b값을 변수에, 영어가 자꾸 나오는 게 보기가 싫은데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 b값을 넣는 게 없습니다. b는 몇이었죠? b는 2값을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a가 템프에는 a 값을 저장시켜 놓은 거고 a에다는 b를 옮긴 거죠. 즉 지금 현재 a에는 뭐가 있어? a에는 9가 있는 상태인데 a 변수에다가 b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a가 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까? 2로 바뀌죠. 그리고 b도 똑같이 현재 2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템프에다가는 b에다가는 뭐를 넣느냐? b 변수에다가 템프 값을 넣는다. 템프 값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아까 뭐를 넣었지? a 값을 넣었습니다. a 값은 9였죠. 즉 우리가 a와 b 값에다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a에다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고? a에는 2가 들어가 있고 b에는 9값이 들어가 있죠. 9값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겠다. a, b, a와 b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결과대로 본다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뭐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a와 b 값을 서로 바꿔주는 코드가 된다라는 걸 혹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b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원래는 a에 9가 있고 b에 2가 있었기 때문에 a, b를 했을 때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해서 a, b를 해서 실행을 시켜 본다면 실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9, 2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a와 b를 숫자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냥 a, b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될까 안 될까? 즉 코드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코드를 수정하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뭐 a는 b고 b는 a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주겠다 라는 코드를 쓰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2가 나오죠. 왜 이게 2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a와 이 지금 바꿔주는 과정을 밑에 지금 주석으로 달아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a에다 b를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9,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a에는 9, b에는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넣는 거예요? 2를 a에다 넣는다 했으니까 a가 어떻게 된 거야? a는 2값이 a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b에다가 a를 또 넣는데요. b에다가 a를 넣는다고 하면 이미 a는 뭐가 돼 있어요? 이미 a는 2가 돼 있기 때문에 이 2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b도 뭐가 돼버린다? 2값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이 변수가 이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왜 쓰는가,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왜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로 수합하는, 우리가 수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파이썬 같은 거 혹시 프로그래밍 공부하면 수합 함수 만들 때 이런 거 좀 많이 쓰는데요. 요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 우리가 연산자 여러 가지 배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목만 구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리고 뭐 제곱 연산 이런 것들 연산자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거고요. 여기다 10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넘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 들어가 있나? 들어가고 확인을 해보면 100이라고 하는 값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응용한 코드를 쓸 건데요.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넘버에다가 플러스는 10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 숫자를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못만 쓰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떤 숫자와 보통 쓸 때 숫자와 뭐 플러스 5 이런 식, 혹은 5-4 혹은 뭐 1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 양쪽 숫자나 문자가 있는 형태로 연산자를 쓰는 방법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들로 쓰이는지 보면 무슨 말이냐, 얘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넘버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변수 지금 몇 들어 있었죠? 100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100에 들어 있는 값에다가 뭐를 하냐, 플러스 10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넘버에다가 플러스 10을 해서 다시 넘버로 저장을 한다. 즉 10을 추가해서 넣는다는 의미겠죠. 잠시만요. 이거를 영어가 자꾸 나오는 게 여러분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네, 이걸 좀 닫아도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넘버 플러스는 10이라는 의미는 넘버에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을 더해서 자신의 값을 플러스 10 시킨다. 즉 무슨 말이냐, 10을 증가시킨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 쓰이는 거예요. 즉 얘도 또 다 똑같이 쓰이면 어떻게 쓰이겠어? 넘버라고 하는 데다 뭐를 하는 거랑 똑같을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 똑같겠죠? 얘 같은 경우는 넘버라고 하는 데다가 20을 곱해서 20을 곱하는 값으로 쓰면 좋겠죠. 즉 우리가 처음에 100이었잖아요. 그럼 이 넘버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값을 하면 얼마겠어요? 넘버는 몇이 되는 거야? 넘버는 무슨 값이 되겠어요? 넘버는 110이 됐겠죠. 근데 요 밑에서 바로 다음 행에서 요거를 넘버가 지금 현재 110인 상태겠죠. 넘버는 넘버는 이제 그럼 보면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넘버는 110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넘버 마이너스는 시입 했을 때 여기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어? 마이너스 10한 값을 넘버에 저장하라는 거니까 110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100으로 다시 바뀌겠죠.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요 결과값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곱하기는 뭐겠어요? 그대로 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넘버 값을 20에 곱한 값을 다시 바꿔주는 거. 그럼 이 넘버 값은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20이 되니까 2000이 되겠죠.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빼더라. 이게 지금 중간값을 여러분들 확인시켜 주려고 지금 준 건데 이 중간값을 다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한 번에 200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를 조금 더 간결하게 쓰거나 혹은 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현재 지금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요 코드 대신해서 뭐를 써도 된다고? 넘버는 넘버 플러스 10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거를 죽이고 요거를 실행시켜도 똑같이 이 값은 2000이 이렇게 나오죠. 요 차이점 여러분들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느라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변수라는 걸 이용해서 연산자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장함수 중에 화면에 출력하는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는 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input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input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가 여기에다가 입력할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 받을 때 문자열로만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받냐면 변수를 하나 입력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input num에다가 내가 직접 이 데이터를 52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52 이렇게 이렇게 요 화면에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입력할 칸이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내가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실행시킨 것처럼 내가 입력할 칸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나오죠. 그래서 내가 5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입력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print num이라고 num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보자 라고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겠죠. 실행이 내가 52 이렇게 실행시키면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52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자료형 중에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근데 내가 설명을 잠깐 했지만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형 데이터를 받더라도 얘를 문자로 입력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nput 함수의 결과는 어떤 자료형인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에서 받은 애는 누구였어요? num이라고 하는 애였죠. num에다가 다시 한번 보면 좀 이 num이라고 하는 애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type 함수 쓰면 된다 그랬죠? type num이라고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 콜앱은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보여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즉 아까 우리가 num에다 입력받은 숫자를 입력받으세요. 그래서 55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넣으면 num에 55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숫자 55를 입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 함수를 쓰면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수형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타입.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int가 나와야겠죠. int. 그래서 int가 나올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나온다? 클래스 str
얘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문자열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즉 인풋으로 입력받은 애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나온다? 문자열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 문자열 데이터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똑같이 해보죠. 아까 num이라고 하는 애 그대로 받았으니까 num에다가 인풋으로 받을게요.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num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num2 입력하세요. 그래서 두 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프린트 뭘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줄 거냐? num1과 num2의 연산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두 개를 받는다는 첫 번째 입력하세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52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um2에는 뭘 쓸 거냐? 55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린트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5255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num1에 들어간 말이나 num2에 들어간 것이 모두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문자열이라는 걸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문자열에 플러스 기호를 썼을 땐 이어 붙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숫자형으로 바꿔서 연산을 해야겠죠. 이런 숫자 연산을 뭐 계산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변수라는 개념 그리고 변수를 활용한 복합 대입 연산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풋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인풋 내장 함수의 특징, 입력을 받으면 모두 다 문자열 형태로 받는다. str 형태만 받는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양한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습을 해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해보고 이상이 있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설명을 설명을 듣고 해보는 것도 좋고, 혹은 다양한 좀 케이스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